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준권장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원가이드가 화학 전치부에 유용한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불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 MS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소개와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한번 화학 전치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MD 폭경이 좁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가이드 템플릿을 만들려면 그래도 한 6mm 정도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MD로요. 그런데 알겠지만 한 치아만 발치했을 경우에 화학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원가이드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져서 가이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원가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전치부에는 이렇게 버콜 인걸로 협설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GBR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근데 화학 전치부에 GBR 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전에 아주 안 좋았던 임플란트를 이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좁은데 두 개를 심으니까 실제로는 치아 형태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있었다가 아주 심한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있어서 화학 전치를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는데 익스터널 타입에 심겨 있기도 한데 아주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이시전 긋고 플랩을 열어봤더니 뼈가 많이 녹아 있어서 이제 임플란트는 제거하고요. 그런 다음에 디콜티케이션하고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우리가 계획된 위치에 심었습니다. 더 깊게 심어서 가능한 뼈 안에 잠기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깊어졌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링걸 쪽보다는 좀 깊지만 레비알 본 쪽을 디펙트를 다 없어질 만큼 깊이 심을 수는 없었죠. 식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GBR을 시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GBR 양도 충분했고 원핏 어버트먼트 잘 연결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 잘 연결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수초하고 프로비전 연결하고 수술도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 부분이 염증이 심했던 부위라서 소프티슈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에 FGG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있다가 본 컨투어도 좋았고 그래서 보철을 만들었는데 기용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엄청 화를 냈죠. 이게 뭐냐, 이런 형편 보철을 만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새로 제작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밖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공간이 좁은데 우리가 레귤러 임플란트 2개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어버트먼트 위치가 저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더 가게 되면 인접치아에 너무 가까워지거나 루트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립할 수 있는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식립하게 되면 이 사전치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불리하게 되고 보철 형태도 이렇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니고 더 작고 더 얇은 임플란트를 원래 측절치 위치에 심을 수 있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전치부에 꼭 임플란트를 레귤러 임플란트를 심고 GBR을 이렇게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얇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것이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오스템에서는 MS 임플란트라고 하는 일체형의 얇은 네로 임플란트를 오래전부터 이제 출시하고 있고 많은 원장님들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주 좁은 하악 측절치나 사악 측절치 같은 아주 좁은 부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직경이 아주 좁게 2.5mm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2.5mm 임플란트면 인접치아 공간을 계산하더라도 한 5mm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식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MS 임플란트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MS 임플란트 2.0, 2.5, 3.0을 식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S3에서도 우리가 3.0 작은 직경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심기에는 화학 전치부에서는 가이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 M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이제 작은 다이아미터의 임플란트가 과연 뭐 기존의 레귤러 임플란트처럼 잘 사용될 수 있냐,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네로우 다이아미터 임플란트도 비슷한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뭐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악 구치부라든가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전치부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합력이 작은 부위에서는 충분히 잘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본노스나 페니임플란트 본노스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충분히 미니 임플란트는 잘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저널들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악 전치부에서 굳이 레귤러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얇은 MS 임플란트와 같은 일체형 임플란트 또는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MS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은데 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하악 전치부 때문에 걸리게 되죠. 임플란트 우리가 핸드피스가 잘 걸려서 패스를 잡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익스텐션을 끼면은 아무래도 드릴이 이제 잘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협설 폭경이 좁은 데다가 임플란트를 심는데, 심다가 우리가 원하는 패스를 심으면 좋은데 대부분 발즈 케이스인데 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해서 뭐 링걸로 나가게 이렇게 식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링걸 쪽에 있는 어떤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는 너무 레비알로 심겨서 버칼 쪽에 쥐배 안 하려고 이걸 심는 건데 쥐배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심기 위해서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링걸 쪽에 들어가게 되면 링걸 쪽에는 하악 전치부 링걸 쪽에는 서브 링걸과 서브 멘탈 아터리가 지나가는데, 이것들이 손상되면은 이제 아주 심각한 출혈이 발생을 해서 텅을 엘리베이션 시키면서 우리가 기도 폐쇄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할 수 물론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죠. 하악 전치부랑 소고치 부위 수술할 때가 저는 제일 걱정돼서 링걸 쪽을 항상 만져가면서 수술하는데, 전치부에서 수술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할 점도 많은데 이런 문제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심을 때 우리가 좋은 자리에 충분하게 좁지만 MS 임플란트를 좋은 패스를 잘 심을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이 GBR도 안 하고 아주 좋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우리가 MS 임플란트의 유용성이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MS 임플란트를 잘 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원 MS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 임플란트 2.0, 2.5, 3.0의 픽처를 식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S3에서 3.0 직경을 가진 임플란트도 이 원 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립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가이드는 적어도 6m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임플란트 원가이드를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악 전치부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원 MS는 4.5mm 정도의 직경만 있으면 원 MS 템플릿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악 전치부에서는 원 MS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싱글 한 치아만 발치된 경우에 임플란트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MS는 하악 전치부 또는 뭐 하악 전치부가 굳이 아니어도 사악 뭐 측절치 같은 아주 좁은 부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임플란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번 비디오 클립을 저랑 같이 보시죠. 원 MS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악에 이제 심한 치주염에 이완된 치아 4전치를 발치를 합니다. 일단 발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 MS 템플릿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게 되고, 대부분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원가이드는 잘 맞죠. 너무너무 잘 맞는 편입니다. 저는 안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제거하고 드릴링을 하는데 드릴이 이제 직경 1.5짜리 원 MS 드릴을 사용하게 됩니다. 되게 심플해요. 키트가 되게 작고 들어있는 드릴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뭐
양쪽 다 42번, 32번에 다 1.5mm 1ms 드릴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드릴링 시퀀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1.5 드릴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1.8이 있겠죠? 1.8 1ms 드릴을 이용해서 역시 양쪽 다 드릴링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뭐 우리가 가이드를 사용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드릴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촉감을 느끼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2.5 픽처에 식립을 하면 됩니다. 2.5를 심을 때는 1.8까지만 우리가 드릴링 하는 것이 좋고요. 뭐 골지에 따라서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원바디 임플란트인 MS 2.5짜리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식립을 해놓고서는 역시 이제 픽처 드라이버가 있죠. MS 시스템도 픽처 드라이버 이용해서 패스를 맞춰줍니다. 패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MS 임플란트는 한쪽이 납작하고 한쪽이 길쭉한 이런 위에 상부 보철 연결하는 연결 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스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픽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고요. 깊이 조절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템플릿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템플릿 제거하게 되면 하방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임플란트 심겨졌죠. 뭐 드릴링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데까지 두 개 심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주 간단하고 시퀀스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어버트먼트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프로비전을 연결해 봅니다. 연결해 보면 잘 맞고 잘 들어갔죠. 뭐 이런 거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뭐 임플란트 주변에 GBR 뭐 거창하게 할 필요가 그거 안 하려고 우리가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락 타입 골리식제 사용해서 밑에 파닉 부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켓 채워준 다음에는 그냥 뭐 멤브레인 없이 그냥 수처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비전을 연결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악 전치부에서 원 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했던 임상 증례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죠. 이 환자분은 하악 전치 하나가 치주염 때문에 인접치아보다 한 3mm 정도 돌출된 상태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난 이게 너무너무 보기 싫다고 하셔서 이제 원MS로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로 엄청 돌출되어 있죠. 보기 흉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MD 스페이스가 5mm 정도 됐는데 일반적인 이제 원가이드를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원MS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명 발치하고 여기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비저널까지 다 연결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루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2달 뒤에 이제 임프레션을 떠서 환자분이 변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착을 했습니다. 3개월 뒤에 보철물 장착한 사진을 보면 어떤 치아가 이제 치료한 건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뭐 파필라 부분이 이제 스페이스가 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치아 형태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너무나 만족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1년 뒤에 봐도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MS 임플란트가 이렇게 싱글 치아에 미싱된 경우에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CT 사진을 보더라도 처음에 제가 특별한 뭐 뼈 이식도 거의 그 중절치 부위에만 했지 측절치 부위에는 거의 안 했는데도 42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GBR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임플란트만 심었죠. 그냥 심었는데 뼈가 저절로 좀 차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보면 뼈가 다시 차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한 우리가 GBR을 하지 않더라도 발치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잘 되면 잘 뼈식재가 잘 없어도 본필이 일어나는 양상을 MS에서 특히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환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저희 병원에서 제가 뭐 임플란트도 어떤 부위는 해드리고 이런 부위인데 하악 너무너무 많은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하악 전치가 이제 발치가 됐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레귤러 임플란트 심으려고 했는데 환자분이 나 이제 임플란트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MS로 하면 편하게 내가 뼈 이식 안 하고 해주겠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마지못해 승낙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제 치조골이 많이 이제 녹아내렸기 때문에 뭐 형태는 좋지 않았고 환자분은
이쪽 부분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싫어서 이번 기회에 임플란트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하악 전치부이기 때문에 원MS를 사용해서 식립하기로 했고요. 발치하고 원MS 템플릿을 연결하고요. 임플란트 식립하는데 임플란트 식립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네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나중에 보철물로 이게 형태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론 직경이나 임플란트 픽처 안으로 들어가는 뼈 안으로 식립되는 부분의 길이 같은 경우는 조정할 수가 있지만 다른 걸 바꾸기는 어렵죠. 근데 진지바 하이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바 하이트가 2.5짜리가 있고 4mm짜리가 있는데요. 진지바 하이트가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소프티슈가 두껍거나 이런 경우에는 3mm짜리를 쓰면 되고요. 또는 이제 경사진뼈 같은 경우에는 버칼 쪽은 내려가고 링걸 쪽은 올라가 있는 경우에 진지바 하이트가 좀 긴 걸 쓰면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선택적으로 진지바 하이트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대신 심을 식립할 때는 진지바 하이트가 2.5인 경우, 4인 경우에는 이 저 검정색 그 우리가 픽서 드라이버의 위치가 검정색 마킹되어 있는 선 위치를 잘 보시면서 식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들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두 개 식립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피도 별로 안 납니다. 발치하고 그냥 두 개 심으니까요. 너무 편하죠.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특별하게 이분은 GBR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두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뭐 공간이 좁았고 인접차와 붙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떨어져 있고 좋은 자리에 식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주 뒤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8주, 2달 뒤에 임프레션 뜨고 8주 지나서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최종적으로 보철물 장착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심미적인 문제 없이 아주 잘 채워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두 2년까지 팔로우업한 결과 환자분은 아주 만족하시면서 잘 사용하시고 하고 있죠. 물론 이게 구치부였으면 이렇게 되게 어렵겠죠. GBR을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요. 하악 전치부였기 때문에 이 MS를 치료해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CT 사진을 봐도 2년 정도까지 레비알 쪽에 뼈가 충분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게 특별한 GBR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플랩을 열거나 특별한 혈류에 방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뼈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고 수두 2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환자는 좀 다른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MS 임플란트를 역시 식립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분이 나는 그렇게 그냥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투피스로 된 임플란트 심고 싶다. 나중에 이제 패스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TS3의 3.0 임플란트 식립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 발치 후에 사전체 발치 후에 버티컬 인시전 그었고요. 그 다음에 버칼 쪽에다가 디콜티케이션을 꼭 해서 GBR 할 사이트니까요. 미리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의 10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고요. 어버트먼트, 원핏 어버트먼트와 미리 만들어 놓은 PMMA 프로비저널을 한번 끼워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AOS 이용해서 역시 제노그래프 GBR 충분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스가이드 멤브를 덮고 역시 빵빵하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본텍으로 충분히 고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잘 안 다치잖아요. 이제 볼륨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페루스 릴리징 인시전을 그어줘야 되고요. 가능하면 페루스 릴리징 인시전은 한쪽부터 우리가 플랩을 잡았을 때는 왼쪽이 되겠죠. 왼쪽부터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페루스팀을 끊어준다는 형식으로 한 선을 이어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충분히 플랩이 늘어나고 그래서 잘 수철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보통 5제로 수철 이용해서 호레덴탈 매트리스를 걸고요. 6제로를 이용해서 그 외에 수철을 해서 가능하면 운드가 깨끗하게 낫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수루 사진이 되겠습니다. 3개월 뒤 환자분이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소프티슈가 약간 세컨드리 힐링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잘 나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바디 임플란트가 아니고 3.5의 임플란트 심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3.0 아주 얇지만 투피스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다. 그것은 원 MS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하악 전치부만 사용할 수 있냐? 아닙니다. 원 MS는 하악 전치부에서도 특히 측절치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아주 스페이스가 좁은 디펙트가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원해서 내원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뼈가 굉장히 좁죠. MD 폭경, 협절 폭경 다 좁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이드 계획을 해서 저기에 1MS 템플릿을 이용해서 1MS로 식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템포럴 캡을 이용해서 프로비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수루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자리에 잘 식립이 됐죠. 그래서 임프레션 뜨고 최종적으로 보철물 장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교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케이스는 수술이 어려운데 이렇게 1MS를 사용해서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바로 옆 칸에 교정치과가 있어서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근데 교정적으로 이제 교정이 거의 했는데 더 이상 스페이스를 만들 수 없을 경우에 좀 더 벌려달라 그래도 어렵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콘제니탈 미싱인 경우에는 뼈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MS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하악 마찬가지인데요. 하악에도 있고 상하악에도 있는 이 선처적 결손 부위에 5mm 정도밖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원 MS를 사용해서 가이드 수술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온가이드 센터에서 계획해 준 대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됩니다. 식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2.5 직경을 가진 MS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미시체 만들어서 장착을 하게 되면 이후에도 인접치아 손상 없이 제가 그냥 매뉴얼을 심었다면 인접치아 치근을 손상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최종적으로 굳이 임시 치아 쪽에 임플란트인지 티 안 날 정도로 아주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MS 임플란트를 하악 전치부에 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냥 레귤러 임플란트 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하악 전치부에서 좋은 옵션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하악 4전치 케이스에서는 저는 MS 임플란트를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GBR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힐링 자체가 좀 빠르고요. 환자분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 원피스로 패스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불안하다면 저는 저런 MS 3.0 TS 3.0의 얇은 직경을 가진 저는 픽처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심미적인 거로만 따지면 레귤러 임플란트 심고 GBR 하는 것보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컨트롤을 살려서 특별하게 크게 변화를 주기보다 이렇게 MS를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결과가 훨씬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 MS를 사용한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는 아주 예지성이 있고 심미적인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